더 이상 월급 로그아웃은 그만. 금수저를 부러워하기보단 직접 금맥을 캐러 나서는 직장인들을 위해 세상의 모든 재테크 비법을 공개하는 시간이죠. 권도영의 도를 잡아라가 돌아왔습니다. 네, 월급을 모아서 태산은 못 만들더라도 두꺼비 네. 집 정도는 만들어보자 그런 취지로 준비를 했습니다. 오늘 돈과 관련된 모든 정보 모아서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한국은퇴설계연구소의 권도영 대표님 오셨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세요. 네. 예. 예, 장안의 화제 코너를 진행하고 있는 한국은퇴설계연구소 권도영 대표입니다. 반갑습니다. 네. 늘 우리 권 대표님 보면서 네. 사람이 정말 지고지순하고 습관이 중요하다. 네. 저렇게 장안의 화제라는 멘트를 계속하면서 네. 자기 출연을 하시는 우리 권 대표님의 이 열정을 보면서 제가 늘 배운 바가 많습니다. 네. 좋습니다. 자, 이제 가족의 달 5월이 시작됐습니다. 네. 맞아요. 일단 이 5월 되면 정말 뭐 저 같은 이제 아이들도 있고 부모님도 계시고 하는데 아이고, 예. 가장 입장에서는 나갈 돈이 너무 많기도 하고 또 네. 이제 그 거리두기 해제는 물론이고 오늘부터 이제 마스크 실외. 실외 해제이기 네. 때문에 주변에 뭐 경사가 많아요. 네. 정말 그 슬기로운 지출 생활 예. 필요한 상황인데 예, 못 모였던 거 이제 모여야 되고 그러니까. 또 못 본 사람 얼굴도 봐야 되고 그러면 이제 돈 쓰다 보면 또 한없이 또 쓸 수밖에 없거든요. 약속 많이 잡으시죠? 약속이 많이 와요, 연락이. 많이 오시죠. 예, 연락이 예. 많이 와서 좀 함께 자리를 빛내달라라는 그런 이야기들을 또 많이 인싸라고 또 합니다. 자랑 또 깨알 자랑하시고 아, 예, 예. 뭐, 항상 그런 자리가 많기 때문에. 근데 가서 이제 보면은 대부분 제 친구들도 뭐 차장급, 부장급 해요. 근데 저는 사장이잖아요. 대표니까. 그래서 이제 약간 과음을 하게 되면 항상 사장님이 계산을 하게 되는 아. 그런 이제 그거 안 좋은데, 아주 그거. 큰 실수를 범하곤 하는데 네. 돈 쓴 게 기억이 안 나요. 그 돈 쓴 게 기억이 안 나면 그러시는 그게 거예요. 지출 중에서 아주 악성 지출인 잡지출이라고 합니다. 잡지출. 예, 이 잡지출을 줄이는 똥지출, 게 잡지출. 너무 네, 중요합니다. 맞아요. 카드를 썼는데 6개월 네. 동안 카드 명세서를 봤는데 고정적으로 나가는 지출들이 있고요. 그리고 내가 썼는데 기억이 나는 지출들이 있어요. 절대 이걸 내지 말았어야 되는데 냈구나. 이 옷을 내가 왜 샀을까. 이런 것들이 변동 지출이라고 맞아요. 이야기할 수 네. 있는데 돈을 썼는데 기억이 안 나는 지출들이 있어요. 그게 정말 바로 잡지출. 잡지출입니다. 그래서 네. 이런 지출들 좀 줄이셔가지고 예. 5월을 잘 맞이하셨으면 좋겠다. 이 말씀을 좀 드리고 싶습니다. 그렇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예. 권도영의 돈을 잡아라. 오늘도 주린이들에게 도움이 될 만한 그런 소식 갖고 오셨다고요? 미국 증시에 투자하는 서학개미 투자 트렌드가 과거와는 좀 많이 달라지고 있는 양상인데 예. 요즘 서학개미들이 가장 많이 사들이는 미국 주식 뭐일 것 같으세요? 그러니까요. 뭐, 나 이거 고유명사인 줄 알았더니 예. 안 그래. 뭐 딱 기업 아니더라고요. 예, 그래요? 제가 어떤 후배들도 그렇고 예. 주변 사람 들어보면은 예. 뭐 처음 들어보는 그래요? 용어를 쓰길래 이게 뭐야? 이래서 기억이 나는데 좀 다르잖아요, 그렇죠? 보통 박선영 그냥 아나운서는 테슬라나 뭐 이런 거 하는데 네. 그거 아는 분도 많더라고요. 예. 뭐 미국 주식 투자하는 거 있으세요? 저는 아직 거기까지는? 안 만들었어요. 예. 좋습니다. 주식까지는 미국 주식 뭐 투자? 아니요, 저도 없어요. 아니 그 투자 요즘에 눈팅만, 쉬운 네. 거예요? 눈팅만, 눈팅만 예, 하고 있는 눈팅만 거예요? 하고 있습니다. 눈팅만. 아니 요즘에 뭐 어디 큰 돈 들어갈 일이 있었던 거 아니에요? 저요? 예. 예, 없어요. 없어요? 좋아요. 알겠습니다. 너무 찐 반응을 보여. 요즘에 예. 뭐 테슬라, 뭐 애플, 뭐 구글, 뭐 다 이제 엔비디아. 그렇죠. 투자할 수 있는데도 네. 불구하고 2020년 그리고 지난해 중반까지만 하더라도 뭐 기술주 이런 기술주를 중심으로 투자를 많이 했었습니다. 그런데 네. 최근 트렌드가 완전히 좀 바뀌었다. 그래서 최근 한 달간 국내 투자자들이 가장 많이 순매수한 해외 종목이 있는데요. 네. 이름이 조금 깁니다. 예, 제가 근데 풀네임으로 한번 진짜 읽어보도록 할 어렵다, 테니까 이거. 한번 잘 들어보셨으면 좋겠어요. 디렉시온 데일리 세미 컨덕터블 3X SHS ETF라고 해가지고 네. 일명 뭐 그냥 우리가 줄임말로 SOXL 속슬. 속슬이라고 읽습니다. 우리 네. 투자자들은 그냥 속슬이라고 읽기도 하고 속슬이 SOXL이라고 읽는데 이게 뭐냐면 미국 필라델피아 반도체 지수라는 게 있어요. 필라델피아에 있는 반도체 회사 이제 지수를 이제 이야기를 하는데 미국 주식시장에 그 상장된 반도체 관련된 제조 그리고 네. 판매 장비 기업들이 있겠죠. 예. 그 중에서 시가총액 100만 달러 이상 대형주 30곳만 추려가지고 58억 달러 규모로 지금 운영을 하고 있는 그런 ETF라고 엄청난 거네요. 보시면 될 6조가 것 넘는 같습니다. 거죠. 예. 실수되는 서학개미들 한 달 동안 이 종목 5억 3,953만 달러 하나로 약 6,700억 이상을 순매수한 것으로 네. 나타났습니다. 진짜 우리나라 사람 돈 많은 것 같아요. 최근에 반도체 네. 관련주 굉장히 약세였죠. 나만 없어요, 돈은 항상.
다 이렇게 투자하는 거 그 말은 보면 맞아요. 네, 어떻게 돈이 많은 나는 걸 몰라. 없거든 돈이. 그러니까요. 다 이렇게 투자를 하고 계시더라고요. 집들도 이렇게 많은데 내 그러니까 집은 없고. 전국에 집이 그렇게 많은데, 저는 집 한 채는 가지고 있습니다만. 네. 그러니까요. 그건 그런 것 같아요. 어쨌든 뭐. 아무튼 반도체 관련 주가 약세였기 때문에 좀 피해를 봤을 것 같은데 느낌이 어때요? 뭐 말씀하신 대로 SOXL의 3월 29일 주가가 네. 45.58달러로 마감했는데 한 예. 달 후인 4월 27일 지난주에 21.95달러로 반토막이 났습니다. 그래서 사실 서학개미들 손실도 아주 큰 상태인데 엄청 크겠네요. 이게 대표적인 레버러지 ETF예요. 그래서 오늘은 고위험, 고수익으로 투자자들을 유혹하는 레버러지에 대해서 좀 알아보고요. 예. 레버러지와 함께 따라오고 있는 인버스 투자에 이것도 대해서도 반대 오늘 얘기네요. 한번 제대로 이해하고 투자해 볼 수 있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레버리지와 인버스 주식 투자하시는 분들은 한 번쯤 들어봤을 용어인데 우선 레버리지에 대해서 한번 자세히 한번 살펴볼까요? 예. 예, 지렛대죠, 지렛대. 지렛대. 예, 작은 힘으로 큰 물건을 들어 올리는 걸 우리가 지렛대 효과라고 이야기하잖아요. 네. 본인이 가진 힘보다 더 큰 물건을 들어올 수 있는 건데 금융에서는 실제 가격 변동률보다 몇 배 많은 투자 수익률을 발생하는 현상을 지렛대 현상 이렇게 해서 레버러지로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예. 레버러지는 지렛대를 이용해서 작은 힘으로 큰 물체를 들어올 수 있듯이 부채를 통해서 투자 규모를 키우고 큰 수익을 올리겠다. 뭐 네. 이런 뜻으로 사용하고 있고요. 그렇죠. 당연히 부채를 활용하니까 어떤 문제가 생길까요? 예, 당연히 이자 비용이라는 게 발생을 하겠죠. 그렇죠. 그래서 그런 비용도 불사하고 적은 돈으로 큰 수익을 얻겠다는 이런 투자를 레버러지라고 얘기합니다. 예. 레버러지는 부채 또는 그래서 차입을 의미하게 되고요. 네. 예를 들어 100억 원의 자기 자본이 있어요. 이걸로 10억의 순수익을 올렸다. 그러면 자기 자본 대비해서 10%의 수익을 올린 거가 되겠죠. 근데 본인이 10억을 가지고 있고 90억을 타인 자본으로 가져와서 100억으로 10%의 수익을 올렸다고 하면 이거는 수익률, 자기 자본 대비해서 수익률이 100%이기 때문에 맞아요. 이게 아주 큰 투자 수익률을 얻을 수 있다 이렇게 얘기를 하지만 과도하게 타인 자본을 이렇게 도입하면 불황시에 금리 부담도 있고요. 네. 지렛대가 무너질 수 있는 이게 도산의 위기에도 처할 수 있기 때문에 항상 위험이 도사리고 있다는 점 잊지 않으셨으면 좋겠습니다. 좀 약간 악마의 유혹 같은 그런 개념이라고 볼 수 있을 텐데 네. 레버리지에 대해서 설명을 해주시긴 했습니다만 처음 들어보신 분들 입장에서는 잘 이해가 안 될 수도 있기 때문에 네. 좀 더 이해하기 쉽게 풀어서 지금부터 좀 속속 들여다보죠. 네. 더 쉽게 이해를 시켜드릴까요? 그러셔야 되죠. 예. 우리 박선영 장안의 아나운서가 화제니까. 이해할 때까지 제가 네.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5억짜리 아파트를 사야 돼요, 내가. 근데 1억밖에 없어요. 근데 4억을 전세를 끼고 샀어요. 네. 이걸 흔히 얘기하는 게 갭 투자라고 얘기하거든요. 그렇죠. 그럼 내 자본은 1억만 들어가 있고 타인 전세로 4억으로 내가 5억짜리 집을 내 걸로 가진 거니까 네. 이걸 레버러지 투자라고 이야기할 수가 있는 겁니다. 근데 거기에서 만약에 5억짜리 집이 5천만 원이 올랐어. 그러면 내가 1억 투자했는데 5천만 원이 오른 거니까 네. 50%의 50% 수익을 그렇죠. 얻게 된 거죠. 근데 만약에 3천만 원 떨어졌어요. 그럼 어떻게 될까요? 이렇게 되면 수익률도 더 크게 떨어질 수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로 우리가 바라보면 된다. 그래서 주식에서는 레버러지 투자라고 얘기를 하고요. 그다음에 부동산에서는 갭 투자라고 여러분들이 많이 알고 있듯이 이렇게 이해를 하시면 좀 더 쉬울 것 같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쉽게 설명해 주셔가지고 이해는 되는데 제 성향이 또 잘 못하잖아요 이런 거. 못해요? 저 잘 못해요. 나 지금까지 잘하는 줄 알았는데. 안정적인 거. 그래요? 네, 그래서 조금 은근 무섭긴 소심과 한데. 그거. 예. 그래요? 네. 오늘 알았네요, 제가. 오늘 알았어요, 소심한 거. 근데 또 기분 따라 많이 가가지고 기분 따라. 많이 타요. 혹시 내가 정말 좋은 정보 하나 가지고 종잡을 있는데 수가 없어. 네. 오늘 한번 공부해볼까? 내가 좋은 정보 하나 가지고 있는데 전 오늘- 좋아요. 그런 네. 거 좋아해요? 네. 귀도 뭘 얇은 좋다는 거네. 거야? 그럼 귀도 얇은 거네. 기분 따라가면서 네, 귀도 귀가 얇은. 좀 얇아요. 그래요? 박선영 아나운서가 유튜브를 많이 보시지 않으셨으면 좋겠다는 바람이고. 안 봐요. 그래서 그리고 유튜브. 혹시 문자 같은 거 오는 거 특히 조심하셨으면 좋겠다는 문자도 바람이에요. 안 와요. 그래서. 문자를 또 안 와요? 네. 그래서 네. 주변 사람들 위주로 네. 네. 이렇게 투자하시는 것 같은데 알겠습니다. 좋습니다. 어쨌든 레버러지는 리턴도 있을 수 있지만 네. 리스크도 클 수 있다. 그래서 그렇죠. 하이 리스크, 하이 리턴이라고 얘기할 맞아요. 수 있고요. 수익률이 플러스로 가면 갈수록 수익률이 더 증가될 수 있지만 반대로 음이 될수록 마이너스가 될수록 손실의 폭도 어마어마하게 커지기 때문에 양날의 칼에 비유하기도 합니다. 맞아요. 재무 분야에서는 재무 레버러지로 이야기를 하는데 거칠게 좀 표현하자면 빚내서 돈 벌기 뭐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수익률을 끌어올리는 높이가 높아진다는 것, 내가 적은 힘으로
큰 수익을 얻을 수 있다는 것에 대해서는 뭐 굉장히 괜찮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지만 역으로 자기 자본 투자 실패는 자기 힘만으로 모든 게 끝나버릴 수 있지만 타인 자본을 가지고 내가 투자해서 실패했을 때는 지렛대 자체도 망가져버리는 상태가 발생할 수 있기 때문에 네. 이게 뭐 거의 뭐 박살난다, 이제 끝났다 이렇게 볼 수 있을 것 같으니까 이런 거 투자는 늘 조심해야 된다. 그리고 제대로 맞아요. 알아보고 공부해야 된다는 점을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립니다. 예, 알겠습니다. 공부는 정말 뭐 무조건 상기하고 또 상기해도 맞아요. 부족하지 않을 내용인 것 같고 네. 이게 뭐 개념을 알고 있어도 정말 이 접근하기가 쉽지 않은 부분이기도 하고 섣불리 투자했다가는 큰일 날 수 있다는 걸 좀 일단은 명심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그렇습니다. 여기에 그런데 서학개미들이 투자를 한다는 거 네. 상당히 뭐 여러 부류 아닐 거 아니에요. 지금 네. 말씀하신 것처럼 공부를 많이 하신 분도 계시겠지만 네. 또 그냥 무작정 투입하는 분도 계실 거고. 맞습니다. 그 뭐 제가 우리 방송 초반에 SOXL, 속슬에 대해서도 말씀을 드렸지만 레버러지 상품 가운데 서학개미들의 투자 열풍을 먼저 일으킨 게 있는데 T3Q, 뭐 TQQQ라고 불리는 네. 이 상품입니다. 미국 증시에 3배 레버러지 상품인 TQQQ에 투자했다가 손실을 본 투자자들도 늘어나고 있다라는 분을 말씀을 드립니다. 연초부터 또 긴축과 관련된 우려가 있었고요. 그리고 그걸로 인해서 미국 증시가 약세를 보였죠. 우크라이나와 러시아 전쟁 공포로 또 여러 가지 지수들이 또 꼬꾸라지면서 네. 추정 상품들이 낙폭을 또 확대를 되고 있습니다. TQQQ는 그러니까요. 기초 자산인 나스닥 100 지수의 일간 변동률을 3배로 추정하는 고위험. 사실 이건 고위험이라기보다는 초고위험 ETF 완전 상장이라고 위험하네요.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네. 맞아요. QQQ 좀 더 자세히 설명을 해주실까요? 그럴까요? 네. 예. 나스닥 100 지수가 1% 오르면 내 수익률이 3%가 되는 거예요. 대단한 괜찮죠? 거예요. 네. 괜찮지 않아요? 네. 박선양서 여기 좀 공부해서 한번 투자해 보시면 어떨까 싶어요. 1%만 그런데 문제는 1%를 하락했을 때 마이너스 3%가 될 수 있다라는 거. 대박. 이건 또 싫죠. 예, 그래서 네. 최근 급증했던 서학개미 해외 주식 열풍은 2배 레버러지 상품으로도 부족해서 이와 같이 3배 레버러지 상품에 까지 그 유행이 옮겨 붙었습니다. 네. 지난 한 해 동안 서학개미 TQQQ를 7억 5,700만 달러, 한화 약 9,100억 원 이상의 돈으로 순매수를 기록을 했는데요. 이 금액을 비교해 보니까 테슬라와 애플에 이어서 3번째로 많은 금액이었다. 그래서 정말 서학개미의 TQQ 그 열풍이 대단하다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네. 한국 예탁결제원에 따르면 올해 1월 24일부터 2월 23일까지 한 달 동안 서학개미는 테슬라 다음으로 TQQQ를 많이 사들였는데 이렇게 지금 유행이 많이 번지고 있는 것만큼 또 위험도 도사리고 있기 때문에 네. 지금 정말 뭐 박선영 아나운서처럼 전혀 투자를 안 하고 있거나 아니면 좀 좋은 기회를 보고 있다는 분들은 그냥 아무것도 모르고 들어가는 것보다는 오늘 방송 잘 보시고 좀 이렇게 몰라요. 선별해서 들어가시는 게 좋겠다 그러니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그러니까 우리 대표님처럼 아는 분이어도 이게 참 삶의 질도 흔들어놓을 수 있는 아는데 거니까. 난 돈이 없어서 안 들어가요. 그러니까 돈이 있어도 쉽지 않은 거는 예를 들어서 지난 금요일에 이제 그 예. 나스닥이 3, 4%가 빠졌거든요. 예. 그러면은 12%가 빠지는 거인데 금요일에 그 뉴스를 듣고 그 주말이 온전하겠습니까? 그러니까 예를 들자면 그래서 이거 굉장히 알고 있어도 위험하기도 하고 굉장히 좀 예민한 거다. 그걸 좀 아셔야 될 것 같고. 맞습니다. 네. 그런데 서학개미가 이렇게 2조 원 가까이 금액을 순매수했다는 거. 물론 그 중에는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정말 아무것도 모르고 그냥 좋다고 하니까 블라방처럼 가신 분도 계시겠지만 기대할 수 있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투자한 거 아니겠어요? 예를 들어 뭐 지수가 계속 상승할 거다. 지금은 조정받는 시기다라고 생각하면 충분히 들어갈 수 있겠죠. 그다음에 그렇죠. 충분히 이제 그 나스닥에 대한 방향성까지 본인이 짐작을 하고 있다면 그리고 사실 우상향을 기록하고 있는 것도 맞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장기 투자에 있어서는 충분히 가능하지 않겠느냐. 뭐 이런 말씀으로 이제 이렇게 3배 레버러지 상품에 들어가시는 분들이 있는데 문제는 쉬워요, 그게요. 문제는 네. 우상향해서 쭉 올라와서 뭐 2년, 3년 동안 나스닥이 올라가고 그 나스닥의 오른 상승폭의 3배를 내가 수익률로 얻을 수 있기 때문에 좋은 거 아니라고 얘기할 수 있겠지만 중요한 것은 일간 변동률에 영향을 받는 상품이기 때문에 네. 맞아요. 이게 장기 상품은 아니라는 것도 우리가 한번 알아둘 필요가 있다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예. 초고위험 투자 상품의 특징을 제대로 모르고
특히 유튜브나 그 SNS를 통해서 이런 거기서 또 정보를 약간, 접하고 투자하시는 예. 분들도 있어서 많이 우려가 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기업이나 투자 상품 정보 등을 국내에 비해서 접하기 어려운 해외 상품일 경우가 많잖아요. 이런 경우에는 어쩔 수 없이 또 우리가 개인 방송에 의존할 수밖에 없는 상황인 것 같아요. 제가 이 방송 준비하면서 TQQQ를 이제 한번 검색을 해봤더니 뭐 이걸로 뭐 매덕을 만들 수 있다, 절대 망할 수 없는 뭐 TQQQ 뭐 이런 걸로 해서 이게 썸네일이 굉장히 유혹적인 썸네일이 굉장히 많이 있던데 주의해야 될 부분이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레버러지 상품은 추종하는 지수가 박스권 내에서 이렇게 움직이게 되면 예. 누적 수익률이 하락 현상이 아주 증폭이 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증시는 이게 횡보하거나 상승하거나 하락하는데 네. 하락하는 데 있어서의 하락하면 3배를 어떻게 견디지? 이런 분들이 계신데 3배보단 조금 못 미쳐서 하락이 돼요. 또 올라갈 때는 3배가 상승이 되는데 문제는 횡보하거나 이렇게 박스장에 있을 때는요, 이 하락폭을 매일매일 변동폭에 영향을 받기 때문에 아주 큰 문제가 생길 수 있다는 거. 그래서 이게 장기 투자 잘못했다가 아주 손실만 망쳐요. 맞아요. 크게 될 수 있다는 거 잊지 않으시고 우리가 공부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알겠습니다. 지난주에 저희가 암호화폐에 관해서도 알아봤을 때도 네, 대표님 장안의 얘기 화제였죠. 들었을 때, 암호화폐. 예, 예. 예. 장안의 하지만 화제. 조회수가 안 올라가가지고 지금 걱정입니다. 장안의 저는- 화제인데. 화제인데 조회수가 막 100개가 안 돼요. 예, 그래서 그러니까요. 구독과 좋아요 좀 네.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늑발동 걸릴 거라고 예. 믿습니다. 예. 어쨌든 근데 그때도 저는 뭐 잘 못하겠다 생각을 했는데 오늘 얘기를 들으니까 네. 이건 더 위험하겠구나 이런 생각이 들거든요. 안 하시면 됩니다. 그죠? 박진희 아나운서는. 그러니까 예. 저는 그거에 정답이라 또 생각해요. 일하셔야 되고 또 네. 공부할 시간 많이 없으시기 때문에 그러니까 잘 못 보고 그리고 그 틈나는 시간에 누가 이렇게 전화해가지고 이거 투자해 저거 투자해로 이렇게 현혹돼서서 이제 귀 얇아진 상태에서 투자하는 거 그것만 안 하시면 네. 그냥 잘 돈 불릴 수 있을 거라고 네, 생각해요. 알겠습니다. 예, 돈 많이 안 쓰죠. 감사합니다. 예, 네? 돈 많이 안 쓰죠. 저요? 예. 그래도 뭐 계획하에 하려고 하는데 어, 항상 계획한 거랑 달라지더라고요. 그래요? 네, 그 정도는 괜찮아요. 괜찮아요? 네, 투자 손실이 커지거나 아, 이러지는 그러진 않았으면 좋겠어요. 않아요. 왜냐면 네. 저는 김승재 아나운서는 걱정 안 하거든요. 왜냐면 가장이기 때문에 손실이 큰 이런 초고위 왜 제 걱정을 안 해요? 제 걱정 좀 하세요 좀. 안 할 것 같아요. 안 할 것 같아요. 그냥 제가 나중에 좋은 거 있으면 같이 공부하도록 해요. 그래요. 예, 네. 좋습니다. 뭐 이런 저도요. 거-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저도요. 예, 바로 저도요 들어왔습니다. 좋습니다. 우리 비트코인 얘기하면서 지난주에 무슨 얘기했냐면 자고 일어나면 수익률이 막 널뛰게 한다고 말씀드렸잖아요. 네. 근데 이 변동폭이 TQQ는 비트코인보다 더 위험한 상품이라는 거 더 잊지 위험해. 않으셨으면 예, 좋겠습니다. 지난 2월 20일부터 24일 동안 5일간 비트코인이 8% 하락을 했는데 그 기간 동안 TQQQ는 20% 급락을 했습니다. 기간을 한 달로 넓히면 차이는 더 극명한데 1월 네. 말에서 2월 말까지 한 달 동안 비트코인은 0.58% 상승한 데 비해서 TQQQ는 21.5% 급락을 했으니까 우리가 무조건 돈 벌었다. 좋다라는 이야기만 가지고 들어갈 수는 없다라는 거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리고 이게 싶습니다. 네. 이런데 그럼에도 이렇게 하이 리스크인데도 불구하고 들어가시는 이유가 뭐야?라고 이제 어때 보수적인 마인드를 가신 분들은 생각하시겠지만 아무래도 뭐 그런 거 아니겠어요? 하이 리스크지만 리턴이 올 때는 하이 리턴이기 때문에 뭔가 크게 먹어보겠다는. 약간 이런 게 좀 위험한 마인드고 투기 마인드. 그렇죠. 투기 마인드니까. 그런 투기적인 투자가 아니라 이제 투기적인 마인드를 그러면 이제 가지고 있고 큰일 나는 거예요. 그리고 네. 어차피 주식은 오를 거 아니냐라는 이제 방향성을 본인 확신으로 가지고 계신 분들이 있어요. 본인 확신과 이런 거 아주 잘못된 건데 여우가 왜 우리 옛날에 그 우화 중에 여우가 가가지고 포도송이를 먹으려고 막 하는데 본인이 아무리 이렇게 뛰어도 포도송이를 못 먹은 거예요. 그러니까 뭐라고 얘기냐면 저 포도는 분명히 시고 떨고 맛이 맛이 없을 없을 거야. 거야. 이렇게 맞아요. 확신을 내고 멘탈 가거든요. 승리에 정신 마찬가지로 본인이 경험해보지 않고 막 이렇게 바라보면서 이거 잘 될 거야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있는데 그런 방향성 때문에 충분히 지금 낮기 때문에 우상향할 수 있을 가능성이 높아 이런 마음으로 들어가시는 분들이 있는데 문제는 이 TQQQ 같은 레버러지 상품들은 횡보장 특히 박스장에서 하루하루의 변동폭에 영향을 받기 때문에 굉장히 위험할 수 있다. 장기적으로 보면 내가 뭐 이렇게 올랐기 때문에 3배 이상에 먹을 수 있는 거 아니냐 이렇게 생각할 수 있지만 예. 꼭 그렇지는 않다라는 거 잊지 않으셨으면 좋겠고 투자의 기본은 돈을 잘 지키면서 투자하는 게 중요하다는 거 다시 한번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맞아요. 네, 큰 욕심을 내다가 큰 돈을 잃을 수 있다. 여러분들 꼭 명심해 주셨으면 네. 좋겠고요. 한방 이런 거 하시면 안 돼요. 맞아요. 완타치하면 아직 안 됩니다. 인생은 한방 그런 건 없습니다. 네, 그런 거 이번에는 없어요.
인버스에 대해서 한번 알아볼까요? 네. 인버스. 레버러지와 늘 함께 따라다니는 형제와 같은 친구인데 인버스는 같이. 예, ETF 투자에 주로 등장하는 용어입니다. 이 추종하는 지수와 수익률이 반대로 간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네. 1%의 수익이 낮다, 1%가 올랐다 그러면 내 수익은 마이너스가 되는 거고요. 마이너스 1%다 그러면 내 수익은 플러스 1%다. 이렇게 해서 역방향으로 가는 그런 투자를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예, 예시를 좀 들어볼까요? 네. 코덱스 200이 있는데 코스피 지수가 상승하면 수익을 얻는데 코덱스 인버스라는 상품은요. 지수가 하락할 때 우리가 수익을 얻게 됩니다. 그러니까 지수가 상승하면 오히려 손실을 보게 되는 거죠. 네. 코로나19 팬데믹 초기에 주가 하락을 예상하고 인버스에 투자했던 사람들이 많은 수익을 내기도 했습니다. 네. 그랬군요. 이 인버스 상품에도 레버리지처럼 뭔가 2배, 3배 추종하는 그런 상품이 있는 거죠? 네, 곱빼기 할 때 곱자를 써서 곱버스라고 2배 올라가는 걸 곱버스라고 맞아요. 얘기하는 곱버스 ETF로 인버스 2배로 추정하는 상품인데 일간 분명히 말씀드립니다. 일간 지수 하락률의 2배를 예. 수익률로 제공합니다. 그러니까 1% 떨어지면 2%를 벌게 되는 그런 상품이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오, 괜찮다라고 생각하시는 분도 있는데 또 1%가 올라가면 마이너스 2%가 된다는 것도 잊지 않으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그리고 맞아요. 요즘에는 3라고 해가지고요. 3곱버스도 있습니다. 아, 3X. 3곱버스도 있어요? 예, 그래요? 그래서 오. 변동성이 3배로 움직이는 상품이니까 네. 그렇군요. 이런 상품들 근데 이게 투기가 되지 않았으면 좋겠다는 바람인데 이런 상품들이 많이 나오고 있는데 우리가 좀 우려해서 공부하고 주의하면서 투자해야 된다는 거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네, 네. 이게 보니까 이제 전체적인 장세를 보실 수 좀 있는 거시적인 상황들 이런 것들 봐가지고 전체적인 장세의 흐름을 좀 볼 수 있는 분들이라면은 또 접근해 보는 것도 일단 더 전략적인 측면에서는 나갈 수 있겠으나 네. 이거를 이제 장기 투자를 하라는 분도 있어요. 근데 장기 투자하기 아까 얘기하신 것처럼 너무 하루하루의 좀 이렇게 횡보장에서 하루하루 변동성을 또 견뎌야 되는 거기 때문에 쉽지 않지 않아요? 네. 저를 이 자리에 불러주신 우리 작가님이랑 제가 우리 분장하면서 잠깐 대화를 했는데 변동성을 이길 수 없으면 그러니까 그 정도의 마인드나 내 현금 자산이 확보가 되어 있지 않았으면 주식하지 말아야 돼요. 이거는 절대 들어가시면 안 되는 상품이라고 맞아요. 저는 생각을 한다는 것을 우리 작가님을 통해서 우회적으로 말씀을 드렸는데 그 말씀을 잘 새겨 들으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그래서 이게 돈 놓고 돈 먹기가 아니라 네. 내가 충분히 변동성을 견딜 수 있는 멘탈 그리고 그 멘탈에 대한 자신감 그리고 현금 유동성이 있을 때는 들어갈 수 있겠지만 그렇지 않을 경우에는 주의해야 될 상품이라는 거 잊지 않으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그렇겠네요. 그러니까 레버리지나 인버스 ETF는 접근을 이렇게 하면 안 된다. 예, 좀 그런 짧게 접근하는 전략은 좋겠지만 그 짧게 전략을 구사할 경우에도 현금이 충분히 있고 내가 충분히 공부하면서 배우는 금액이다라고 생각해서 그래요. 들어가는 분도 있겠지만 우리가 지금 투자할 때는 이게 올인해야 될 상품은 아니라고 음의 복리 효과 우리가 복리 효과를 배웠지만 음의 복리 효과 마이너스가 될수록 내 돈은 더 크게 떨어지는 그런 음의 복리 효과가 있기 때문에 그래요. 이런 부분들은 항상 조심해야 된다는 말씀을 꼭 드리고 싶습니다. 자, 네. 끝으로 한 말씀 해주시고 마무리 짓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 높은 수익률을 얻겠다고 마음을 먹게 되면 그만큼 높은 하락도 우리가 가지고 들어가야 된다는 걸 잊지 않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네. 항상 중요한 건 투자와 공부에 있어서는 중심을 잡고 객관적으로 바라보고 들어갔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마지막으로 꼭 드리고 싶습니다.